샴블즈. 위험에 빠진 벙커. 로메우스는 벙커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윈디아 산으로 오라고 했다. 숨겨진 기지. 산맥들 사이 분지에 지어진 거대한 기지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져 있었다. 때때로 불어오는 눈보라가 길을 막았었지만 당신과 동료들은 계속 걸어 나아갔다. 그리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갔던 당신은 하얀 눈밭에 옥에 티처럼 서있는 어두운 옷의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로메우스였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여유있지는 않아. 자, 날 따라와라. 잠깐만 로메우스. 그 전에 네가 설명해줘야 할 게 있지 않아? 그리고 그 복장은 뭐야? 케이런이 로메우스를 빤히 바라보며 대답을 기다리자 긴장한 듯 굳어있던 그의 표정이 살짝 풀리며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아, 그렇지. 미안. 긴박한 상황이라 잊고 있었어. 가면서 이야기하자. 왜 시간이 없는지 묻는다. 카로스는 자신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들을 가만두지 않아. 그리고 너희 벙커는 그의 계획에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세력이지. 그는 벙커가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계획에 번수가 되도록 만들지 않을 거야. 뭐? 똑바로 말해. 그가 뭘 어쩌려 하는 건데? 카로스는 분명 벙커를 제거하려고 할 거야. 아마 곧 인도자들을 보내려 하겠지. 케이런은 걸음 속도를 높여 로메우스의 어깨를 붙잡았다. 로메우스! 우리를 대체 왜 이곳으로 부른 거야? 너 말대로라면 우리는 벙커로 돌아가야 해. 다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목적이 뭐야? 로메우스는 자기 어깨를 붙잡고 있는 케이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다. 진정해. 카로스는 지금 이곳에 있을 거야. 내가 말했지. 너희 말고도 그의 신행세에 질린 자들이 많다고. 우리는 지금 그의 신행세를 막기 위해 이곳으로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나를 믿고 따라와줘. 로메우스는 걸음을 멈추고 케이런과 당신은 굳은 표정으로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러자 케이런도 손에 힘을 풀고 로메우스의 어깨에서 손을 내렸다. 거의 다 왔어. 당신은 로메우스를 따라 눈 덮인 숲속을 걸어갔다. 그러자 작은 협곡 사이 흰 눈이 덮인 철벽과 문이 보였다. 철벽과 문은 마치 성벽과 선문처럼 협곡 사이를 막고 그 누구도 협곡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문은 대체... 로메우스는 품속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냈고 중앙에 붉은 버튼을 눌렀다. 철벽에 내려앉은 눈은 진동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고 천천히 문을 열렸다. 들어가자. 문 안쪽에는 협곡을 따라 난 작은 길이 보였다. 당신은 협곡의 길을 따라 이동했고 길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그곳에는 아래로 파인 넓은 분지와 현대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웅장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인도자들의 비밀 기지야. 카로스는 지금 이곳에 있어. 케이런의 생각을 묻는다. 확실히 위험해 보여.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날 순 없어. 마찬가지야. 여기까지 온 이상 다른 길은 없어. 계속 이동하자. 로메우스는 인도자들의 기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당신과 케이런은 로메우스를 따라 인도자들의 기지 앞까지 다가왔다. 긴장한 당신과 케이런은 주변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자세를 낮추고 주변을 경계했지만 로메우스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하다는 듯 태연하게 앞으로 걸어나갈 뿐이었다. 로메우스, 대체 무슨 생각이야? 그는 케이런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지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고 자연스럽게 기지의 문을 열었다. 당신은 너무 쉽게 열린 문 주변을 조사해봤지만 함정처럼 보이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신은 눈 덮인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온열장치 같은 것이 작동해 분명 바깥보다 따뜻했지만 온통 푸른 쇳덩이로 이루어진 실내는 왠지 모를 스산한 기운이 맴돌았다. 로메우스,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겠어.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비밀기지의 위치를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 케이런과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로메우스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러자 로메우스는 주변을 살핀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아마 눈치챘겠지. 사실 나는
아들은 아닌 것 같고. 인도자들? 부엉이 공방? 나도 같은 생각 중이었어. 맞아. 하지만 카로스와 난 조금 더 근본적인 그 이상의 관계야. 그는 내게 스승 같은 존재였어. 그럼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괜찮은 거야? 우리야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 리가 없지. 그도 다 알면서 방치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는 나를, 아니 우리 사람들을 계획에서 벗어나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거든. 로메오스는 이곳이 익숙한 듯 머뭇거림 없이 이동하며 말했다. 중간중간 닫힌 문은 그가 손을 댈 때마다 맑은 효과음을 내며 열렸다. 우리 사람들이란 건 무슨 의미야? 제대로 설명 좀. 그때 머리 위쪽에서 들려오는 수상한 기계음이 케이런의 말을 끌었다. 그곳을 보자 작은 카메라 같은 것이 당신과 동료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기계음과 같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디 카드 식별 불가. 괜찮아. 움직이지 마. 로메우스는 카메라와 당신 사이에 서서 당신을 등진 채 양팔을 벌렸다. 삑. 인도자 002 로메우스님 환영합니다. 카메라는 효과음과 함께 당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너 정말 인도자였구나. 로메우스를 향한 케이런의 눈초리가 일순간 사나워졌다. 하지만 눈을 잠시 감았다 뜬 케이런은 로메우스에게서 눈을 돌렸고 그의 어깨 너머를 바라보았다. 계속 이동하자. 저쪽에 승강기가 있는데 저것을 타면 되는 거지? 맞아. 저 승강기를 타면 카로스를 마주할 수 있을 거야. 당신과 케이런은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그렇게 당신 그리고 케이런은 로메우스와 함께 승강기에 몸을 실었다. 당신과 동료들은 카로스를 만나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로 된 승강기의 바깥쪽으로는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쳐 승강기 내부는 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로메우스, 못다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야? 그리고 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지? 띵동. 이야기 도중 승강기는 최상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 앞에는 앤틱한 디자인의 철로 되어 있는 커다란 문이 있었다. 내가 너희를 돕는 이유는 로메우스가 대답하려던 순간 문이 부드러운 기계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리고 문 너머에는 당신을 등진 채 통유리를 통해 밖을 바라보고 있는 인원이 한 명 있었다. 누구나 거쳐가는 반항기지.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지나치구나 로메우스. 당신을 향해 돌아선 그는 무표정의 붉은 와인이 담긴 장을 들고 있었다. 로메우스와 부엉이 공방. 이건 예상을 벗어나는 조합이로군. 그것보다 자네들은 내 제안을 거절한 걸로 아는데 그 전에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부터 놀라야 하는 부분인 겐가. 카로스는 로메우스부터 케이런 그리고 당신까지 천천히 둘러본 뒤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넌 여기까지야 카로스. 맹랑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구만. 아주 재미있어. 재미있다고 말하는 카로스였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즐겁지 않았다. 오히려 현 상황이 불편한 듯 와인잔을 돌리며 당신과 일행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당신이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카로스는 이를 그대로 무시한 뒤 로메우스에게 말을 걸었다. 로메우스, 우리 시타델린들에게 뒤처진 자들을 이끄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네. 시타델린? 인도자들이 아니고? 케이런이 의문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로메우스를 바라보았다. 이전에 말한 우리 사람들, 시타델은 지난 핵전쟁 때 고위 관료와 기술자들을 위해 만들어졌던 극지의 도시야. 종말 전의 문명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시타델 안에서만 말이지. 아직도 시타델의 문명을 개방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한번 실수한 인류에게 시타델의 문명은 사치라네. 그들은 그저 의지하고 자신들을 관리해줄 신이 필요한 게야. 부엉이 공방, 자넨 나와 이 세상을 돌아다녀 봤으니 알겠지? 로메우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 너는 신이 아니야. 자네는 마음이 잘 통해서 시타델까지 함께 가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구만. 카로스는 당신에게 실망한 듯 고개를 가로저며 한숨을 쉬었다. 카로스, 오만한 신이 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너도 같은 인간이잖아. 너에게 그럴 권리는 없어. 카로스,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관은 뒤틀려 있어요. 지금 항복하세요. 분명 카로스는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여유를 잃지 않고 있었다. 항복이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가? 널 처리하겠어. 당신의 대답에 카로스는 피식 웃어 보였다. 이는 명백한 비웃음이었다. 카로스, 장난이 아닙니다. 항복하세요. 당신과 케이런 그리고 로메오스는 무기를 겨눈 채로 한 걸음씩 카로스에게 다가갔다. 로메오스, 자네가 자신만만한 걸 보니 시타델에게서 자네가 결집하는데 반대파가 움직이고 있나 보구만. 지체할 시간이 없겠어. 와인잔을 내려놓는 카로스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더니 손가락을 튕겼다. 설마? 그때 엄청난 개음과 함께 창밖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나타났다.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 모두 머리 숙여! 드론들은 당신과 동료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숨어! 당신과 동료들은 빠르게 몸을 굴렸고 철로 된 기둥 속에 숨어 드론의 공격을 피했다. 그러자 드론들은 당신과 카로스가 있는 방 안쪽으로 들어왔고 기둥 뒤에 숨은 당신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탓하게. 케이런의 자책. 당신은 탐험 중 큰 부상을 입었고 케이런이 당신을 얻고 신속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벙커까지 돌아가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당신은 그대로 생을 달리했습니다. 홀로 남은 케이런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모든 동료를 잃은 그녀에게 이제 남은 것은 쓸쓸한 복수뿐입니다. 지금 이 루트에서는 마커스가 죽음을 당한 루트로 초반에 죽음을 당한 선택지를 이용해서 쭉 와봤는데요. 저는 지금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이 더 쭉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선택지에 따라서 뭐 아예 그냥 선택지가 끝나는, 그냥 스토리가 끝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좀 비슷하지만 다른 엔딩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뒷 내용은 또 다른 선택지를 가진 또 다른 스토리의 내용은 직접 플레이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내어지는 거는 직접 플레이해 보시라고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다른 스토리 라인, 다른 선택지 라인 해서 그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혹은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멍의 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